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에 대한 학생 A씨의 대화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입니다. 중력이에요. 중력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F는 mg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죠? 이거는 만유인력의 부분집합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학생 A를 보세요.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 질량이 작을수록 질량이 작아지면 힘 작아지죠? 틀렸습니다. B요. 학생 B.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해. 거리하고 관계있죠? 틀렸고요. C요. 달의 공전은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달과 지구와의 만유인력 관계죠. 그러니까 지구와 달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C가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요. 표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에서 다까지에 대한 자료인데 가에서 다까지는 각각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중 하나래요. 자, 2번입니다. 가를 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녹말이 있다. 그럼 뭐예요? 가는 뭡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가는 탄수화물이고요. 나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답니다. 핵산이죠. 핵산입니다. 그럼 다는요.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 효소하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단백질 틀렸습니다. 탄수화물입니다. 니은, RNA는 나에 해당한다. 유전 정보 가지고 있는 거 핵산 맞았지요. 디귿, 다의 구성 원소에는 수소가 있다. 다가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복합체. 따라서 수소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입니다. 3번이요. 그림 가와 나는 DNA와 RNA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랍니다. 가가 뭐예요? DNA. 나는요? RNA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DNA 모형 맞았지요. 니은. 나는 단일 가닥 구조 맞았죠? 이 단일 가닥 구조가 합쳐지면 복합 가닥 구조인 DNA가 되는 거죠. 디귿이요. 가와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았죠? 디뉴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에이시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N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요. 그림은 자석 위에 떠있는 초전도체 A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초전도체 뭡니까?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온도의 조건이 만족되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체죠. 자, 기억 보세요. A의 전기저항은 0이다. 맞았습니다. 지금 떠 있으니까 니은 A의 전류가 흐를 때 전기에너지 손실 없죠. 디귿 이 현상을 자기 부상열체에 활용할 수 있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용화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직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4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요. 그림은 원자 A에서 C까지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A, B, C를 보세요. A는 가운데에 핵이 2개 있고요. 양성자가 2개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2개 있어요. 5번입니다. 가운데 플러스가 2개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뭐지요? 헬륨이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이게 A고요. B는요. 가운데에 양성자가 9개가 있어요. 9개.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있어야지 되죠? 중성이 되려면 지금 두 번째 껍질에 둘, 넷, 여섯, 7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자, 그러면 바깥에 7개, 안에 2개 하면은 9개죠. 중앙에 플러스 9개, 주변에 마이너스 9개, 중성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가운데 플러스가 11개가 있고요. 주변에 전자를 봅시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총 11개죠. 이것도 중성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A에서 C까지는 임의 원소 기호랍니다. 이 A, B, C는 임의 원소 기호요. 기억, A는 C보다 전자를 읽기 쉽다. 전자를 읽기 쉽다는 거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4개 이하일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요, 안정한 상태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배우셨죠? 예,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정한 상태니까 버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A는 C보다 전자를 읽기 쉽다. 틀렸죠. C가 읽기 쉬워요. 바깥쪽 껍질이 하나니까. 니은 B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 원자과 전자수 보세요. 2, 4, 6, 7개. 바깥쪽 껍질에 맞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와 C가 화학결합을 할 때는 B는 전자를 얻는데요. 자, B와 C가 화학결합을 한답니다. 그럼 얘는 하나 부족한 상태고 얘는 7개가 어떻게 해요?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 버리는 게 더 빠르죠. 그러면 바깥쪽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8개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하나 버리면서 버린 걸 누가 받아요? 얘가 받아버리면 되죠. 그럼 8개 돼버리니까 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B는 받기가 쉽지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맞았으니까 4번입니다. 6번. 다음은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 A에서 C까지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A에서 C까지에 대한 설명이래요. A 보세요.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답니다. 빅뱅 우주론이죠. 그러면 우주는요, 빅뱅 뻥 터졌을 때 높은 상태의 온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진다고 했지요. 빅뱅 우주론에서. 그 다음 B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니까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한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안 된다면 우주 밀도는 부피가 늘어나니까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주 밀도가 일정한 이유는 바로 이 주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C요.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발견해서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2.7 켈빈 온도라고 관측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설명한 거 맞았습니다. 니은 B는 우주의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고 우주 밀도 일정합니다. 디귿. C가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2.7 켈빈일 때 생성이 된 게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지고 현재 약 2.7 켈빈 온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 가에서 다까지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 보세요. 물이죠. 나는요, NaCl이고요. 다는요, Ne, 네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공유결합 물질, 수소하고 산소가 공유결합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나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이온 상태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되니까 전기 전도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기 흐릅니다. 디귿. 나에서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 이온이죠. 다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나트륨 보세요. 이게 나트륨이에요. 5번에서 C. 나트륨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 거. 자, 이게 Na 중성 상태예요. 그런데 전자 하나 버리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왜요? 가운데 11개 있고요. 전자 하나 버리면 마이너스가 10개밖에 없죠. 그렇죠. 합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 나오죠.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란 말이에요. Na 플러스 이온. 자, 그럼 이거는요. Na 플러스 이온은 요게 하나 없어지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진 형태예요. 즉 전자의 총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니까 총 10개. 네온은 어떻게 됩니까?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죠. 그렇죠? 10번이면 가운데 플러스가 10개, 중성 상태면 전자가 10개. 맞습니까? 전자가 10개면 딱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Na 플러스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까지 설명을 마쳤는데 중간에 8번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8번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8번 보십시오. 다음은 규산염 광물의 결합 방식에 대한 탐구 활동이랍니다. 규산염이라고 하면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 물질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탐구 과정 보세요. 가에서 도면과 끈을 이용해서 규산염 사면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규산염 사면체는요,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요, 주변에 산소가 결합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나번 보세요. SiO 사면체 모형을 규칙성이 있도록 연결하랍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래쪽 탐구 결과인데, 기억 보시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구조와 사슬 모양 두 개가 연결된 구조를 합니다. 자,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한쪽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건 가운데에 규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양 끝쪽 이쪽이 지금 산소란 얘기예요. 여기가 산소. 자, 그럼 이 산소는 이쪽과 이쪽에 규소가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규소, 가운데 있는 규소 입장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하나,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는요, 사슬 모양 두 개가 연결된 구조에서는요, 가운데 있는 규소가 공유하고 있는 산소는 3개가 되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흑음모는 기억과 같은 결합구조,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다. 음모는, 흑음모는 판상구조예요. 틀렸습니다. 니은이요. SiO 사면체 사이에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니은이 3개고 기억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많은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SiO 사면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S458이나 뭐 S656 또는 S856 이러한 것들은 서로 다른 결합 구조를 가지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형태가 나와요. 어떻게 규소하고 산소가 몇 개씩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규산염 물질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지금 맞았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9번이요. 다음은 학생 A가 알칼리 금속을 석유에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한 탐구 활동이랍니다. 알칼리 금속이에요. 어디에요? 주기율표의 1쪽입니다. 1쪽 원소. 수소 빼고입니다. 수소 빼고 리튬과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런 것들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거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물하고 만나면 뻥 터집니다. 반응하는 단위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자, 가설 보세요. 무엇은 물과 산소가 반응하기 쉬울 것이다? 자, 알칼리 금속 중에서 뭐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보기를 보니까 리튬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어요. 탐구 과정 보세요.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단면을 관찰합니다. 그럼 반짝반짝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놔두면요, 공기 중에 산소와 물과 반응해서 이제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나번이요. 비커에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 쌀알 크기에 리튬 조각을 넣은 후 물과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3분의 1 정도를 넣는다고 해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덩어리가 커지고 또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분말 상태일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탐구 결과 보세요.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졌다. 왜요? 산화가 일어났으니까. 나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했다? 알칼리 금속은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옵니다. 그런데 니은을 보시니까 동그라미 니은은 산소이다. 틀렸습니다.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보세요. 가설이 타당하므로 리튬은 석유에 넣어 보관해야 된다. 즉 공기 중에서 반응하니까 공기하고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디귿 보시면 석유는 알칼리 금속이 물과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후의 우주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원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원자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소원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가번 그림을 잘 보세요. 가번 그림은 양성자 홀로 있거나 전자 홀로 있거나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형태이거나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했다는 얘기는 핵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전자까지 결합이 돼야지만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가는 아직 원소가 안 됐고 나는 원소가 됐어요. 전자까지 결합이 돼 있으니까. 기억 보세요. 우주의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가일 때가 맞았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나인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가인 상태가 높다 맞았습니다. 니은 나 초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나 초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현재 약 2.7 켈빈 온도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되는 건 맞았습니다. 디귿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래요. 핵이라고 했으니까 가번 그림이죠. 그렇죠? 가번 그림처럼 되는 그 질량비가 일정하게 고정된 시기는 가이유지 나이유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다음은 충격량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탐구 과정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빨대 A의 끝부분에 구슬을 넣고 수평으로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구슬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하랍니다. 강하게 불 때 당연히 멀리 날아가죠. 왜요? 받은 힘이 크니까. 4번이요. 그림 2와 같이 A의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수평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하랍니다. 4번이요. A의 길이를 반으로 자른 빨대 B에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즉 4번 그림처럼 넣었고요. 나와 같은 세기로 수평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하랍니다. 이 경우에는 빨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날아가는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탐구 결과요. 가에서 빨대를 강하게 불 때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 즉 빨대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가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구슬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받는 힘은 구슬이 힘을 받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맞았죠? 빨대가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디귿. 구슬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았죠? 길이가 클수록 시간 길어지니까 충격량은 커져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던진 두 물체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작점에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2번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점은 동일해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요, 이렇게 떨어져요. 같은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자, 그러면 요게 A, B인데 시작점은 동일해요. 요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에서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하랍니다.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힘의 방향 아래쪽. 맞았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B가 크죠. 수평 방향의 속력.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죠. 여기에서부터 멀리 나갔죠.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크니까. 디귿. 연직 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가속도는 동일하죠. 그러니까는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은 산소와 암모니아 분자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산소 보세요. 산소 보시면은 여기 13번이요. 산소 보시면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6개죠. 그렇죠? 4개, 5, 6개. 그 다음에 옆에도 산소가 원자 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개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2개는 서로 공유 결합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NH3예요. 가운데에 핵이 있고요. 전자 2개가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 4, 6, 8개 있어요. 2, 셋, 넷, 5, 6, 7, 8. 거기에 H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H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놈은 질소고요. 요 놈은 수소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인들을 고르랍니다. NH3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아니죠.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공유 결합이에요. 자, 니은 질소와 산소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다. 질소와 산소 같은 주기. 맞았죠? 두 번째 2주기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기본적인 걸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 디귿이요.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NH3가 O2보다 적다 해놨죠. NH3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쌍이죠. 얘는 2쌍이고요. 따라서 적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이요. 그림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체 A와 B 사이의 결합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축합체죠. 그렇죠?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죠. 펩타이드 결합이 펩타이드 한 개의 펩타이드와 또 다른 펩타이드가 결합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죠. 탈수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빠져나가는 물질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바로 뭐예요? 물입니다. H2O.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보세요. A와 B는 포도당이다. A와 B는 포도당이 아니라 뭐예요? 단백질 구성하는 단위체라고 했으니까 아미노산입니다. 자, 니은 기억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다. 물이니까 수소와 산소죠. 틀렸습니다. 디귿 가결합은 펩타이드 결합 맞았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결합 구조가 펩타이드 결합 구조 맞았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이요.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탄소 골격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는요, 삼중결합하고 있고요. 나는 단일결합이죠. 단일결합인데 사슬구조고요. 다는요, 단일결합인데 고리 모양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가에는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건 맞았습니다. 니은 나는 고리 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사슬 모양이죠. 디귿 탄소 한 개와 결합하는 최대 원자수는 나가 다보다 적다. 탄소 하나와 결합하는 최대 원자수 나는요 몇 개예요? 나는요 4개죠. 탄소는요 4개랑 결합하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나하고 다하고 4개로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그림 가는 백열전구, 나는 수소기체 방정관, 다는 헬륨 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이랍니다. 가는 백열전구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나는 수소기체 방정관 선 스펙트럼이고요. 다는 헬륨 기체 방정관 선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나하고 다를 보세요. 중복되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서로 다른 물질이란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는 흡수 스펙트럼 뭐예요 이거? 방출 연속 스펙트럼이죠? 틀렸습니다. 흡수하면은요 검정색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틀렸고요. 니은 보세요. 나와 다른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다르지요. 디귿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서로 선의 위치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17번이요. 그림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는요, 탄소고, 내부 구조가 나는 철이에요. 철이 더 무겁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철이 더 무거우니까 나가 크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맞았죠? 무거울수록 온도가 올라가지요. 나는 니은은 맞았고요. 가가 낮은 거 맞아요. 디귿이요. 나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거 맞았죠? 철보다 무거운 거는 이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다시 또 결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이요. 다음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원소 A에서 E까지에 대한 자료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데 어떤 게 뭔지를 안 나왔어요. 이제 설명을 봐야 돼요. A와 D는 같은 조기랍니다. 같은 조기니까 자, 여기가 보세요. 18번.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쪽과 2쪽은 나타냈고 1쪽만 나타내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자, 여기 잘려진 부분이고요. 3개까지만 돼 있어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예요. 그 다음에 16, 17, 18이죠. 여기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래요. A와 D는 같은 족이래요. 그럼 A와 D는 이놈 아니면 요놈이죠. 같은 족이니까 같은 세로줄. 됐습니까? 요게 AD일 수도 있고 요게 AD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B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답니다. 껍질의 수가 같은 거는 요놈하고 요놈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공통적으로 D가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D예요. 그렇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공통되는 위치 여기가 D 아니면 여기가 D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놈 아니면 요놈이 D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뭐예요? 바로 같은 세로줄이란 얘기죠. 같은 세로줄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요놈 아니면 요놈이에요. 그 다음에 E는 충치 예방용 치약에 사용돼요. 뭐예요? 이거 플로린이죠. 불소. 불소 어디예요? 17쪽 원소 바로 여기죠. 여기가 F예요. F. 자, 그럼 여기 찾았습니다. 요놈이 F예요. 요놈이 E입니다. 요게 F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E 요거의 위치가 E란 얘기예요. E 위치는 E 요놈 여기가 E예요. 원소는 플로린이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E니까 요게 C란 얘기죠. 요 위치가 C예요. 요 위치는 E고요. 그러면 요게 D란 얘기죠. 공통적인 거.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요게 A란 얘기고요. 요게 A란 얘기고요. 그럼 B는 뭐예요? 요놈이죠. 요놈이 B란 얘기예요. 찾으셨죠? 자, 그럼 기억 보십시다.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원자 번호 A 보세요. 요놈이죠. A가 B보다 큰 거 맞았죠? 그 다음에 A와 C는 같은 주기에 있어요. A와 C는 같은 주기에 있죠. 맞았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D가 E보다 크다. D 보세요. 요거 그 다음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는요. 여기 있죠. 그쵸? 7번이죠. 8번, 9번이죠. 9번. 따라서 얘는 바깥쪽 껍질에 7개 있는 거고 얘는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는 거고 바깥쪽 껍질에 7개. 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D가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한 것인데 가번 보세요. 태양계 성운 형성에 우리 은하의 나팔선에 위치한 거대한 성운에서 가스와 먼지가 모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다. 나번 보시면 원시 행성계 형성에서 미 행성체가 충돌하고 결합하여 원시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들이 형성되었다. 다번 보시면 원시 지구의 진화 보세요. 미 행성체의 충돌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고 이후 지구 표면 온도는 점차 낮아졌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가의 태양계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거 초기죠.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고 했으니까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거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원시의 행성계는 수소와 헬륨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아니, 원시의 행성계는 수소와 헬륨이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 규소, 산소 등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 멘틀과 지각을 형성한다.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입니다. 무거운 건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벼운 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인 선수 A와 질량 40kg인 선수 B가 각각 6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번이요. 사람을 그냥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얘가 A 60kg 60kg이고요. 얘가 얼마로 가냐면은 6m/s로 간대요. 얘가 B 얼마냐면 40kg이래요. 얘가 그런데 얼마로 가냐면 2m/s로 간대요.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겁니다. 나번 그림은 B의 속력이에요. B는 처음에 2로 갔죠? 예, 처음에 2로 가요. 2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어요. 나중 속력이 5가 됐대요. 처음에 2였다가. 여기가 바로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르래요.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해놨죠.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A가 B에 가해준 충격량은 B가 A에게 가해준 충격량과 같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밀기 전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20kg m/s이다. 밀기 전후랍니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자, 델타 B. 운동량, B의 운동량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되죠.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40 곱하기 속력 5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40 곱하기 2 하니까 뭐 나옵니까? 200 빼기 80 하니까 120 나오죠. 그럼 니은 맞았습니다. 밀고 난 후 A의 속력,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죠. 자, A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60 곱하기 6 더하기 처음에 B의 운동량은요 40 곱하기 2예요. 요놈이 충돌이 일어난 후 A의 운동량은요 60 곱하기 속력 얼마인지 몰라요. X 더하기 B는요 40 곱하기 5지요. 자, 요거예요. 66에 360에다가 80을 더하면 440이죠. 즉 440은 60x 더하기 2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40이 60x니까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요? 4 나옵니다. 따라서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4m/s가 맞아요. 그러니까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